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비난을 위한 비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퍼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청만하고 용기 없는 위선의 대통령이다, 저렇게 비난을 또 퍼붓고 있는데요. 진짜 악질인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저렇게 비교하면서 갈라치기를 한다는 것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 만천하의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한다면서 적어도 노 대통령은 지지층에게 욕먹을 용기는 있는 분이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절하하고 있죠. 훗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른 대통령이 나오면 또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랬는데 누구는 저렇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해서 뻔한 정치적인 이용만 하겠죠. 심지어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입니다. 하루 전날 저런 소리를 하는 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만하는 대통령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저러다가 결국엔 역풍을 맞았죠. 모든 걸림돌이 원희룡 씨와 국민의힘인 걸 자인하는 말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람이다, 저런 쓰레기 같은 소리 배설하지 말라는 강력한 비판도 이어졌고요. 이명박근혜 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사람이 그래서 너네 대통령들은 깜빵을 갔냐? 기회주의자, 희대의 사기꾼, 부역자 아니랄까? 그럼 당신은 윤석열을 어떻게 생각하냐? 윤석열, 안철수, 유승민하고 경쟁해라. 타이밍 잘못 골랐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방미성과로 집중 조명받는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시간 외국에 나가서 외교전하는 대통령에게 이런 말 기사화하는 거나 막상 막하다. 희대의 얍삽이다. 본인이 척하며 산다고 다른 사람도 척하며 산다고 생각하나 보다. 많이 부럽구나. 이미 원희룡은 졌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또 시기 선택도 완전히 최악이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수 지지자들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인데 이 시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깎아내리면 와, 원희룡 최고다, 소신발언이다, 뭐 이럴 줄 알았습니까? 쿠키뉴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 붕괴했다며 한미정상회담 영향이 없다고 저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긍정평가가 39.5%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40.1%에서 39.5, 이게 붕괴? 초등학교 학급 신문 어린이 기자도 이런 식으로 제목 뽑으면 선생님한테 혼난다, 아무리 저렇게 했어도 미사일 주권에서 얘기 끝났다,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다, 저런 신뢰성도 없는 기레기 언론을 왜 포털에 자꾸 올리는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극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 이후로도 속보가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미 백신 기업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을 했고 한국이 뛰어난 생산 능력으로 다수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 미국은 원천 기술, 한국은 생산 능력으로 코로나 조기 종식에 기여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이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BTS, 윤여정, 봉준호 이런 문화의 힘뿐만 아니라 이젠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위상을 보이는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 자칭 보수 세력들이 저렇게 평가절하한다고 세계적 위상이 사라지는 걸까요? 바이든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가 즐거워서 심지어 지각까지 했죠. 양측 수행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자주 목격됐다고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이 너무 즐거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게다가 미국 측의 환대는 기존의 코로나 인사법에서 벗어난 인사에서도 엿볼 수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국 대표와의 만남에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도 전해졌고요. 공동성명 내용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 측 지침 종료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외로도 백신, 반도체, 5G, 바이오, 기후변화 등 기존의 동맹을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세세하게 담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역시나 네티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며 이렇게 실력 있는 대통령이 국내에서 기레기들과 국민의힘에 의해 평가절하되는 게 안타깝다, 적폐 기레기들과 국민의힘을 어떻게 해야 국익에 도움이 될지, 심지어 박근혜 씨는 과거에 중국 전승절에 열병식에 참여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MB는 부시 운전을 하고 왔던 게 생생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자랑스럽다, 이런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래된 친구처럼 대화했다, 역시 안보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반응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오늘 3박 5일의 방미를 마치고 귀국하신다고 합니다. 백신, 반도체, 원전 등 어마어마한 성과들을 가지고 왔죠. 이에 박시영 대표는 이 정도면 과거엔 카퍼레이드감인데 감사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넘쳐나야 하지 않겠나, 그 정도 성과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지지율 40% 돌파, 시간 문제라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과거 박근혜씨, 지금 현 정부의 중국몽이라면서 어떻게든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해서 연결 지으려고 하는데, 중국 전승절에 대놓고 참여했던 박근혜씨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렇게 언론에서는 컬러 정치, 패션 외교 이런 식으로 신나게 보도하던 게 엊그제입니다. 이런 언론이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진짜 부끄러움도 전혀 느끼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과거 이런 위상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받고 있죠. 이런 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앞서 원희룡 그리고 기자들,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더라도 이건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을 남겼지만 기존 시사 채널과 별개로 사연 중심의 유튜브를 준비 중이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콘텐츠가 제한적이고 확장성에 한계가 있고 딱딱하고 그런 이유들 때문이죠. 그런데 마침 오랜 지인분께서 주위 청년들과 비슷한 취지로 활동을 해오다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 또한 너무 바쁜 일상에 새로운 채널을 관리 운영하는 게 버거울 것 같아서 제가 크리에이터로서 진행에만 참여하기로 결정했고요. 어차피 애초에 제 목적도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다양한 사연을 직접 듣고 알리며 도움을 드리는 것이었기에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 있듯이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책임을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고요. 주위의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사회적 기여를 위해 노력하고 연대와 협력, 공동체의 중요성 등을 알려갈 예정입니다. 채널은 조만간 영상이 업로드된 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거기선 시사 유튜버가 아니라 청년 크리에이터 황희도로서 조금 더 편하고 가벼운 모습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우선 3개월 정도 파일럿으로 참여하고 차차 컨셉을 잡아갈 듯 하고요. 원래 저에게 보내주시려던 각종 피해, 갑질이나 학폭이나 아니면 꼭 알려줬으면 하는 사연들, 도움이 필요한 내용 등 편하게 메일 부탁드립니다. 메일 남겨주시면 담당자분이 확인하고 연락을 드릴 예정이라 하고요. 내용은 아래 ustory2021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일은 너무나 많고 몸은 하나이기에 시간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작은 돌 하나 쌓는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를 맞아 봉하마을에 직접 갈 예정입니다. 시간이 나면 라이브도 생각 중이기에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